진화로 만나보는 비키스토리 세 번째 파트, 인간의 진화로 만나보는 비키스토리 두 번째, 인간 짐승과 만나다 진행을 하는 과학작가 자, 우리는 어떻게 가축과 만나게 됐을까요? 인류가 처음 가축을 만든 것은 개입니다. 원래 개는 회색 늑대라는 야생종이 가축화되면서 생기게 된 아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동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축으로 만든 동물은 개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개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가축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가축이 된 것은 염소와 양입니다. 이후 소나 말,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이제 라마라든가 이런 여러 동물이 가축이 되었습니다. 닭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축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마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축화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축화가 된다는 것은 길들이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사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길고양이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럼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품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길들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길들이기는 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축화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면서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축화와 외모입니다. 일단 뇌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뇌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뇌를 닫고 있는 두개골의 크기도 같이 작아지죠. 두개골이 왜 작아지느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가 되면서부터 사람과 같이 살면서 무언가를 사냥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먹이를 주인이 주니까. 즉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축화된 동물들은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축들 같은 경우도 두뇌의 크기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개 보면은. 근데 이 튀어나온 주둥이도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지금의 늑대와 개를 비교해 보면 주둥이 부분이 좀 많이 뭉툭해졌어요. 이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사냥을 덜 하니까, 그리고 거의 안 하니까 주둥이가 이렇게 길고 억셀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안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축화된 개들은 대부분 이 귀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위에가. 이 귀가 꺾이는 거는 사실은 개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시냐면은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아래 늑대들이 대장 늑대한테 나는 당신보다 서열이 낮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꼬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귀를 낮추는 걸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 고개를 수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개가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인간에게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인정한다, 이런 표시로 수그린 거죠. 물론 이게 왜 유전이 됐느냐, 이걸 잘 수그리는 애들, 즉 전투성이 없고 인간에게 복종하기 좋아하는 개들을 인간이 주로 길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를 수그리고 온순해진 동물들이 점점점 자손을 더 많이 번성시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꼬리가 북실북실하게 되죠. 흔들면은 잘 표시가 나니까. 이런 것들이 개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 말고 다른 동물들도 점차 이렇게 가축화되면서 변화를 겪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왜 강아지 보면은 다 큰 개보다 훨씬 귀엽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특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뭐 펭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귀여워하는 것은 어린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진화의 흔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형태도 사나운 얼굴 형태보다는
부드러운 얼굴 형태, 그 다음에 어릴 적 얼굴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건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나타나는 변화가 가축화의 첫 번째 변화인 거죠. 가축화의 두 번째 변화는 행동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한테 안겨 있고 막 혀를 낼름낼름하고 이러는 거죠. 늑대라고 저러지 않는 건 아닌데요. 늑대가 저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새끼가 자기의 어미나 아비한테, 서열이 낮은 늑대들이 서열이 높은 늑대들한테 다가가서 저런 행위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해요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저런 표시를 잘하는 개들이 주인한테 이쁨을 받았겠죠. 인간에게. 그래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잘하는 개들의 자손들이 널리 퍼지고, 지금 개들은 이전의 늑대들보다 훨씬 사교성이 많고 주인한테 잘 달려들고 애교를 잘 부르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형태 또는 이제 퍼포먼스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개들만 저런 게 아닙니다. 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의 양, 야생의 염소, 야생의 소들보다 기르고 있는 소들은 따로 뭐 가르치고 이러지 않아도 굉장히 행동거지 측면에서 온순하고 그 다음에 애교를 많이 부리는 이런 형태로 진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가축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가축화의 대표적인 동물이 누구냐면은 보노보입니다. 보노보는 가축이 아니죠. 아프리카에 사는 침팬지랑 비슷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이시죠? 왼편이 보노보고 오른편이 침팬지입니다. 보노보의 암컷과 침팬지의 암컷, 보노보의 수컷과 침팬지의 수컷을 비교해 보면 침팬지보다 크기가 더 작다는 것, 약간이지만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 보노보가 자기 가축화가 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화의 대표적인 게 공격성이 줄어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격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이 없어져요.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덩치를 키울 일도 없는 거죠. 덩치가 작아지는 형태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싸울 일 없는데 덩치가 커봤자 에너지만 많이 쓰고 생존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침팬지가 보노보보다 훨씬 얼굴 표정이 험악하죠. 원래 그렇게 태어났던 게 맞기도 하는데 공격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남을 위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침팬지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보노보는 싸움이 별로 없습니다. 낯선 집단들을 만날 때도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하면서 어떻게든 친숙해지려고 하지 싸우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도 보노보의 자기 가축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열의 차이입니다. 침팬지는 집단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수컷입니다. 가장 힘센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노보는 암컷이 우두머리입니다. 서로 반대예요. 침팬지는 암컷 새끼가 자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집단에서 나가서 다른 집단으로 시집을 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보노보는 커지면은 암컷은 그냥 그 집단에 남고 수컷은 다른 집단으로 가요. 자, 그래서 다른 집단으로 간 수컷이 그 집단에 새로 소속이 되려면 그 집단의 암컷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암컷이 우두머리다 보니까 암컷에게 잘 복종하는 수컷, 즉 평화로운 수컷들이 더 선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노보는 굉장히 자기 가축화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가축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이 인간의 두개골이고 오른쪽이 인간 선조 중에 하나인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두개골이 오히려 인간이 작습니다.
현대 인간이. 즉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두개골이 더 컸던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들은 다들 머리 크기가 되게 컸어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면서 두개골의 크기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두개골의 크기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학설이 뭐냐면은 공격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사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 정도 될 때쯤 되면 인간은 이미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즉 천적이 별로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천적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루고 있는 집단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많이 살아남고 사회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쉽게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인간 선조들이 더 생존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번식률도 높았던 거죠. 그런 선조들이 서로 짝도 잘 맺고 자손도 많이 낳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굉장히 평화로운 이런 인간 형태들이 많이 살아남다 보니까 두개골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입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가 줄어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금니 개수가 줄어든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격성이 줄어든 것 또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언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불을 다루고 육식을 할 때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곡식도 익혀서 먹고 이렇게 되면서 성대 구조가 변화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넘으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말을 할 수 있게 된 인간은 말을 할 수 없던 인간보다 훨씬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게 됐고 그 결과는 협동과 집단 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이전보다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생존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을 대신해서 지구를 치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를 몰아냈던 거죠. 사실은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를 보면 덩치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인간을 비교해 볼 때도 인간이 좀 더 왜소해요. 호모 사피엔스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축화를 통해서 이런 협동 정신을 북돋을 수 있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축화시킨 동물들의 변화와 그 다음에 자기 가축화된 인간의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